제목은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건축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인다는 거예요? 건축물에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5가지를 말한다라는 거. 그래서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게 신축이다. 그렇죠? 신자가 새로울 신자니까.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과 관련된 것들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아무거나 하나 증가시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축. 개축하고 재축이 있는데 개축은 건축물을 뭐 하고요? 철거. 철거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고요. 재축은 건축물이 뭐 된 거예요? 멸실. 멸실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철거와 멸실이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공통점은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은 동일한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 근데 차이점은 개축은 철거, 재축은 멸실. 철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멸실은 의사와 관계없이 없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전이에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는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아요.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전. 그러면 주요 구조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요 구조부는 앞자 따면 바지 보내주기. 바지 보내주기. 그러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니까 바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얘기하는 걸 거고. 지는 지붕틀. 지붕틀을 얘기하고요. 보는 보. 그 다음에 내는 내력벽. 그 다음에 주는 주계단. 그 다음에 기는요 기둥.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니까 앞자만 따면 되죠. 바지 보내주기.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이거 나왔어요. 바지 보내주기가 주요 구조부인 거지. 예를 들어서 최하층 바닥 이렇게 나와요. 최하층 바닥. 그거는 주요 구조부다 아니다. 아니죠.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죠. 예, 창문틀 뭐 이런 거는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아니고. 보는 주요 구조부죠. 근데 작은 보 이런 거는 주요 구조부다 아니다. 아니고. 내력벽이 주요 구조부죠. 그냥 벽은 주요 구조부다 아니다. 아니다. 주계단이 주요 구조부죠. 예. 5개 계단 뭐 이런 거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는 기둥 얘기하는 거죠. 사이 기둥 뭐 이런 거는 주요 구조부다 아니다. 아니다. 주요 구조부는 그냥 바지 보내주기 뭐 이렇게 시작되어야 하더라. 됐죠? 예. 작년에 주는 문제로 나온 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를 해체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건축물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전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제목부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건축이라는 말은 토지를 건축한다 이런 얘기 절대 안 써요. 어떤 말을 써? 뭐에 대해서 쓰는 거다? 건축물을 건축한다. 건축물에 관련된 개념이다. 그래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는 게 있다. 무엇을? 건축물을. 됐어요? 그래서
대지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대지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건축물에 관련된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지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뭐 대지가 바뀝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건축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증축에서도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게 증축인 거지. 대지 면적을 늘리는 건 증축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어요? 예. 대지를 옮기는 건 건축이다, 아니다? 아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됐어요? 그게 건축물의 건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뭐 여기 개념인데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대지 면적이란 대지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대지 면적이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뭐 예를 들어서 대지가 약간 이렇게 경사진 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대지 면적은 경사지를 따라가는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수평으로 투영하겠다라는 거죠. 수평으로 이렇게 투영하면 이 평면적인 넓이 있어요, 없어요? 요게 뭐가 되더라? 대지 면적. 그 얘기하는 거고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에는 외벽 아니면 뭐가 있어요? 외곽 기둥이 있겠죠. 그래서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중심선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돼요.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 면적. 됐나요? 만약에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이 있겠죠. 외곽 기둥의 무슨 선에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 면적. 중심선이다라는 거 신경 쓰고요. 바닥 면적이에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층의 일부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획된 공간이 있다면 그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닥 면적. 이게 잘 몰라요. 이런 거를 해주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건축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이런 건축물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 면적은 이 중에서 제일 넓은 거 있죠? 아무거나 하나. 여기에 벽이 있어요, 없어요? 벽이 있잖아요. 외벽. 외벽이죠? 네, 그러면 건축 면적은 이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이 수평 투영 면적을 이 건축물의 넓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건축 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바닥 면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닥 면적은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으면 뭐 이렇게 각 층들이 있겠죠. 층들이 있고 층에서 뭐 이렇게 칸으로 나뉜 것들이 있죠. 됐나요? 칸으로 나뉘어졌다면 각 층인데 그 일부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마다 다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바닥이 있죠? 이거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투영 면적 있죠? 그러면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됐어요?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 그래서 건축 면적은 건축물에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바닥 면적은요. 여러 개가 있어요. 건축물 안에 벽 기둥으로 구획된 것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닥 면적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면적이에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연면적. 그럼 이런 얘기죠. 이거 하나를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닥 면적. 이거 하나를 다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 있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연면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2번에 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 뭐를 산정할 때요? 용적률. 거기에다 줄을 딱 거놓으시고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뭐 된다는 거예요? 제외. 두 번째는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있죠? 이것도 제외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 공간의 면적 있죠? 이것도 제외되고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나오죠?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얘기해요. 그런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뭐 된다는 거예요? 제외.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앞자 따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지주 대피예요. 지주 대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추가적으로 제외되는 네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지주 대피. 지는 뭐라고요? 지하층. 주는 주차장. 대는 대피 공간의 면적. 피는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뭐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네 가지. 뭡니까? 지주, 대피. 이렇게 알면 되고요. 높이는 그냥 통과. 층수 중이에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몇 메타마다? 4m의 동그라미.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가장 많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하고 층수에서 제외되는 거 있죠. 그 중에서 2번 알아두시면 돼요.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어 제외돼요. 제외.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있고 이런 건축물이 있는데 됐어요? 네. 요 지표면으로부터 여기까지가 16m고 요 지표면으로부터 여기까지가 12m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이 있더라. 얘는 지하는 1층이 있고요. 근데 자 얘는 몇 층짜리입니까? 물어보면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 제외. 얘는 층수에 들어가지 않죠? 네.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죠? 그러면 가장 많은 게 그 건축물의 층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죠? 그러면 몇 메타마다? 4m마다 한 개의 층으로 보니까 16. 그래서 얘는 몇 층짜리예요? 4층. 이런 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됐나요? 네, 너무 쉽죠? 네, 이런 것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밑에 보면 건축물의 넓이, 즉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뭐라는 거예요? 건폐율.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건축물의 넓이를 규제하는 건폐율, 즉 대지를 건축물이 폐쇄할 수 있는 비율,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폐율.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의 비율을 얘기하더라. 그쵸? 그래서 이 건폐율이라는 건 이거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있어요. 그쵸? 이 대지, 그 대지의 넓이를 뭐라고 하니까 대지 면적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면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대지를 건축물이 얼마만큼 이렇게 깔고 앉을 수 있습니까? 의 비율. 즉, 요거는 건축 면적이잖아요. 건축물의 넓이가 건축 면적. 그쵸? 요거의 비율. 요게 뭐라는 거예요? 건폐율. 대지를 건축물이 폐쇄할 수 있는, 깔고 앉을 수 있는 비율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건폐율. 그래서 건폐율은 100%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건축물이 이 대지를 다 깔고 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죠? 그래서 대지도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대지에도 대지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거기에다가 건축물이 깔고 앉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의 규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건폐율이라는 건 건축물의 넓이를 규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데 왜 건축 면적을 이렇게 규제를 합니까? 물어보면 그 대지 안에 최소한의 뭐를 확보하자? 공지. 건축물이 깔고 앉지 못하는 공지를 확보하자. 됐나요? 왜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물과 건축물이 따닥따닥 붙겠죠? 그래서 왜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려고 합니까? 건축물이 따닥따닥 붙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됐어요? 또는 화재나 뭐 이런 거 났을 때 피난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쵸? 그 다음에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고자 무엇을 규제하는 거예요? 건축 면적을 규제한다. 그래서 얘는 수직적인가요? 수평적인가요?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 됐어요? 수평적 규모를 규제하는 거죠. 즉, 무엇을 규제한다고요?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건폐율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용적률이에요. 무슨 율이요? 용적률은 이거예요. 대지,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대지 면적 대비 몇 층까지 쌓을 수 있습니까? 적이 뭐라는 거예요? 쌓는다는 얘기죠. 그쵸? 뭐 산적, 우리 음식할 때 보면 산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 뭐예요? 뭐 막 끼는 거잖아, 꼬치에다가. 그쵸? 그래서 은행도 꼽고, 뭐도 꼽고, 뭐 이렇게 꼽죠? 그럼 몇 개를 꼽을 수 있느냐? 적이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그쵸? 과연 도대체 몇 층까지 쌓을 수 있습니까의 비율이죠.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연면적.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용적률은 이렇게 연면적을 규제함으로써 일단은 뭐를 규제한다고요?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한다는 얘기고, 층수를 제한한다는 건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무엇을? 높이죠? 높이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됐나요? 네. 됐죠?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는 됐어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된다고요? 제외된다고요? 제외. 이유는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맞죠? 자, 용적률은 층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연면적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런 용적률은 수직적 규모죠. 그렇죠? 여기 건폐율은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 용적률은 수직적 규모를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발의 밀도라고 표현해요. 토지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슨 밀도라고 그래요? 개발 밀도. 그래서 만약에 토지에서 개발 밀도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건폐율은 수평적 밀도, 용적률은 수직적 밀도. 됐어요? 요거를 규제하더라. 됐어요? 네, 그 정도로까지 응용해서 개념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건축물에 관한 용어까지 쓱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정리해 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뭡니까? 부동산 공법은 행정 주체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부동산 그러면 공법은 일반적으로는 토지를 얘기하고 토지에 정착한 물건 중에서는 건축물만을 부동산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 이용에 따른 뭐를 이루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됐어요. 사인의 토지 이용,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리를 갖고 있는 것들은 다 공법입니다. 이런 얘기 했죠. 특히 토지라면 뭐라면 토지라면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라면 이 토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적 토지를 경제적이고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라는 행정 목표를 설정하고 자, 이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해 나가기 위한 각종 행정 수단을 종합 조정해 놓은 뭘 수립한다 그랬죠? 행정 계획을 수립한다. 그쵸? 그래서 이 국토라는 걸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수립되는 가장 중심적인 행정계획의 이름이 무엇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맞죠? 네. 그래서 도시군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그쵸?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모할 수 있는 행정수단을 모아놓은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맞나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 배운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정해진 목적대로 토지가 잘 이용되도록 뭐 설치해 주는 거예요? 기반 시설이라는 걸 설치해 주고 정비해 주고 뭐 해 주는 거? 개량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하고
지정한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국토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수립되는 행정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일반 사인들은 국민들은 다 자기 토지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용도 지역의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규제를 받는다. 제한을 받게 되더라.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당 용도 지역별로 정해진 목적대로 이용되고자 건축물에 뭐를 규제하고 용도를 규제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건축물의 용도도 공부한 거예요. 용도를 규제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도 규제한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건폐율. 좀 전에 배운 건폐율하고 뭐요? 용적률을 규제하더라. 됐어요? 그러면 개발의 규모에 맞게, 맞아요? 뭘 설치해 줘야 된다? 기반시설. 그쵸? 그래서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 한도는 70%. 그쵸? 용적률 최대 한도는 500%. 상업지역이면 건폐율 최대 한도는 90%. 용적률은 1500%. 그쵸?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70%. 용적률은 400%. 녹지지역은 20%, 100%.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 용도니까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근데 계획관리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해야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그런 걸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의 밀도가 가장 집약적인 곳이 무슨 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에는 기반시설이라도 좀 더 큰 걸 지어줘야죠. 그거에 맞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존하는 거니까 조금 설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죠. 다른 데보다 조그맣게 설치를 해주면 합리적으로 토지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건축물에 관련된 용어들도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넘겨보시면, 자, 다시 이제 토지 쪽으로 갑니다. 제목이 중요해요. 용도 지역의 미비점. 미비점에다 동그라미를 빵 쳐놓으세요.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뭐하기 위해서요?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에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용도 지구라는 걸 공부하는데 읽어보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어요. 됐나요? 강화하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다고요? 완화해 주는 것도 있는데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여 읽어보세요.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미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얘기예요. 됐나요?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미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구.
그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써놓은 게 제목이에요.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에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게 뭐다? 용도 지구. 그래서 첫 번째 화살표 보면 용도 지역의 지정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에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구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같은 토지라도 미비점을 보완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용도 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 뭐라면? 용도 지구라면. 됐어요? 그러면 밑에 용도 지구 한 10가지가 쭉 나오죠? 그러면 용도 지구의 이름은 보완하는 걸 앞에다 붙이면 되는 거죠? 예? 경관지구는 용도 지역의 미비점 중 무엇을? 경관을 보호, 형성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되는 용도 지구의 이름이 뭐예요? 경관지구.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관지구는 3가지로 나뉘어져요.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쵸? 자연이니까 말 그대로 자연의 풍치. 그쵸? 자연 풍치를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건 자연 경관지구죠. 그러니까 산지, 구릉지 등 자연 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무슨 풍치요? 자연 풍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되면 자연 경관지구. 수변 그랬을 때 수는 물이죠. 그러니까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맞죠? 물가 주변의 자연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게 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는 시가지죠. 그러니까 주거 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하고, 시가지니까 자연 경관이겠어요? 도시 경관이겠어요? 도시 경관을 보호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시가지 경관지구. 그렇죠? 일단은 경관지구라는 게 하나 있더라. 두 번째는 미관지구라는 거 있는 거죠. 그럼 뭘 보완하는 거예요? 미관. 미관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가지로 나뉘는데 역사문화 미관지구 나오죠. 역사문화 그러면 문화재 얘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문화재와 같은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거. 됐나요? 그게 무슨 미관지구라고요? 역사문화 미관지구. 중심지 그러면 중심지는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겠죠. 개발 밀도가 높은 지역이 중심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거니까 중심지 미관지구고요. 일반 미관지구는 역사문화 중심지 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게 뭐라고요? 일반 미관지구. 고도지구는 고도가 뭐죠? 높이. 그쵸? 토지에는 높이가 있나요? 건축물의 높일까요?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건 최고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규제하는 건 최저 고도지구. 그래서 고도지구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최고와 최저. 그쵸?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는 거죠. 그게 방제지구인데 시가지하고 자연이 있어요. 근데 시가지는 이미 건축물하고 인구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이 이미 존재하니까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건축물에 뭘 통해서? 시설 개선.
시설 개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고, 자연 방제지구는 이미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토지 이용도가 낮은 지역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하천이나 해안변 같은 데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못 짓게 하면 되는 거죠.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자연 방제 지구고요. 보존 지구는 뭔가를 보존한다는 얘기죠.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역사 문화 환경이죠. 역사 문화 환경이니까 역사 문화면 뭐라고요? 문화재. 환경은 문화재가 있는 토지, 땅, 지역. 됐어요? 그래서 문화재하고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구고요. 중요 시설물 보존 지구는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을 네 글자로 줄이면 군사시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생태계 알 수 있죠. 야생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게 뭐라는 거예요? 생태계 보존지구. 너무 쉽잖아요. 이번에는 시설 보호지구라는 게 있는 거죠. 시설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보호되는 시설의 종류가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학교시설 보호지구, 두 번째가 공용시설 보호지구, 세 번째가 항만시설 보호지구, 네 번째가 공항시설 보호지구. 됐죠? 네. 이번에는 칠학지구 나오죠? 되게 중요해요. 칠학지구는 잘 알아둬야 돼. 칠학지구는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죠. 그렇죠? 그랬을 때 자연 칠학지구하고 집단 칠학지구로 나뉘어요. 근데 자연 칠학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럼 요 네 개의 용도 지역의 특징은 뭐예요? 보존 용도죠. 그렇죠? 보존 용도의 지역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되면 거기는 무슨 칠학지구라고요? 자연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 거기 그거 알면 돼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한 건 뭐라고요? 집단 칠학지구. 자, 이번에는 개발진흥지구라는 거 있죠? 개발을 진흥할 것을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건 주거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이나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거면 산업유통.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거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됐어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기본이 이 세 가지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인데 이 세 가지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를 해야 된다니까 복합이고. 맞아요? 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외에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를 해야 되니까 뭐라고요?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로 세분돼요. 주거, 산업유통, 그 다음에 관광휴양, 복합, 특정.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방화지구라는 것도 있죠?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불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방화지구고. 말 그대로 특정 용도 제한지구죠? 특정 용도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 왜 특정 용도의 입지를 제한합니까? 그러면 주거 기능을 보호하거나 청소년 보호 등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 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뭐라는 거예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용도 지구의 종류는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가지가 나뉘어지죠. 세분이 됩니다. 근데 방화지구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세분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된다. 그 정도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용도 지구에서 정해진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데 그 옆에 건축 제한이라고 써 있죠? 빈 공간 나온 거 있죠? 거기는 다 조례예요. 거기는 다 뭐라고요? 조례. 그래서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무엇에 의한다? 조례에 의합니다. 됐어요? 근데 지금 고도지구 보니까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하고 최저 한도를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고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조례가 아니라 무엇에 의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데. 됐나요?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에 보면 공항시설보호지구 있죠? 공항시설보호지구는 항공기죠, 항공기. 그쵸? 항공기를 갖다가 통제하는 건축물은 됐어요? 거기 안에 첨단 장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항공법.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칠학지구 중요한데 자연칠학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주택을 짓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생활하는 게 편리해요, 불편해요? 편리해요, 불편해요? 왜요? 주거 생활을 하는데 이용해야 되는 시설들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쪽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주거 생활을 해야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보존용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편리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칠학을 정비하려고 지정하는 게 무슨 칠학지구라는 거예요? 자연 칠학지구예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편리한 주거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입니까? 일반 주거 지역입니까? 준 주거 지역입니까? 예? 편리한이니까. 전용이에요? 일반이에요? 준이에요? 전용은 양호한이죠. 아이고, 가슴이 아프네.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 엄청나게 설명해 줬는데, 그쵸? 괜찮아요. 괜찮아. 뭐, 그 한반에 어떻게 알겠어요? 공부도 안 하네. 확 또 제가 삐지네. 그렇죠? 아주 그냥 목이 터지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렇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게 뭐라고요? 일반 주거 지역이고,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됐어요? 자연 칠학지구 지정했어요? 그럼 이런 곳에 일반 주거지역 수준처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도 편리한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럼 이런 곳에 할 때 저층 주택 짓겠어요? 중층 주택 짓겠어요? 중고층 주택 짓겠어요? 저층이죠? 그러면 몇 종이에요? 1종. 그러면 자연 칠학지구 안에서는 됐어요? 어느 지역 수준처럼 1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에서 건축 제한을 가해준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령 그 옆에다 써놓으면 되죠. 어떻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그러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자연취락주거가 지정이 되면 이런 곳은 어느 지역처럼 토지가 이용된다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그러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해 주는 거예요?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온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용도지역을 강화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의 규제를 뭐 하는 거라고요? 강화하는 건데 이 칠학지구는 용도지역을 제한을 뭐 해주는? 완화시켜주는 용도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됐나요? 자, 집단 칠학지구 있죠?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한 거죠? 맞나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 관련된 걸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무조건 되고 특별히 만들어진 법이 있으니까 그 법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줄이면 개특법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개특법. 그러니까 집단 칠학지구 안에서는 무엇에서 정한 대로? 개특법에서 정해진 대로 건축 제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있죠? 이것도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거니까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걸까요? 완화하는 걸까요? 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개발할 때 공법은 항상 뭐부터 수립하죠? 계획. 그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엇에 의해서? 개발 계획. 됐어요? 근데 개발진흥지구 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배웠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조건 되고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개발계획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규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있죠? 이 5가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받고 나머지 빈 공간은 다 무엇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뒤에 5가지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용도 구역 나오잖아요.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